매출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으니까.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반도체의 실전 투자 전략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예. 이 책에서 보면 뭐 차트 대신 산업을 봐야 한다. 뭐 이렇게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산업을 보기 때문에 네. 일단 차트를 안 봅니다. 왜냐면은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주가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돈을 잘 벌어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외부의 악재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기업의 경쟁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3년을 본다라면은 그런 경쟁력은 반드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악재나 이런 거는 대부분이 다 1년 내에 다 거칩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3년을 본다라면은 그러한 기업의 경쟁력은 반드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가장 봐야 될 게 이제 과연 이 기업이 경쟁력이 있느냐, 네. 기술적으로. 네. 근데 보면은 최근에 삼성의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전 세계 최강입니다. 최근에. 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믿고 투자해도 괜찮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묻는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맞아요. 너무 무서워서 아니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예, 예. 5만 원, 6만 원이었다고요. 예, 그래도 안 샀거든요, 예, 예. 사람들이. 예. 근데 그게 보면은 시장을 보면은 AI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이쪽이 앞으로 몇 년간은 대세거든요. 지금 그동안 이제 삼성의 주가가 낮았던 이유는 AI의 수혜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네. AI 수혜는 다 엔비디아, TSMC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TSMC도 AI 반도체 90% 이상을 했었고요. 엔비디아도 AI 반도체 거의 뭐 독점이죠. 그렇죠. 이 두 기업에서 이제 다 수혜를 받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SK도 받았어요. HBM 때문에. 근데 삼성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될 겁니다. 받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받을 게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내년에 보시면은 삼성 HBM 요게 또 3배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죠. 아, 삼성 HBM의 그 예. 수요가 3배 이상 늘어날 거다? 예. 네네. 그래서 삼성은 또 보시면은 그 세 가지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스템 LSI 사업부. 네. 여기도 인공지능의 수혜를 받습니다. 엑시노스. 그렇죠.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거든요. NPU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지금 이나노. 네. 이나노 때는 주로 이제 인공지능 이쪽 수요가 네.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받죠. 또 마찬가지로 HBM도 지금 네. 인공지능의 수혜를 받고 있죠. 하기 때문에 삼성이 또 받을 겁니다. 이 세 개의 사업부가 예. 모두 예. 다 AI의 수혜를 받을 건데 예. 아직 10%도 안 왔다. 예. 그러면은 주가도 반영이 아직 된다. 반영이 3년 안에, 그러니까 뭐 예. 중간중간 악재는 예, 있겠지만 맞습니다. 3년으로 봤을 때 산업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예. 반영이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그리고 또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파운드리입니다. 이 두 축인데요. 예. 메모리하고 파운드리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물론 네. 다른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메인은 두 축입니다. 네. 그래서 파운드리도 보시면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작년까지 보시면 3조 원인가 적자가 났어요. 네. 엄청나죠. 네. 예. 근데 빠르면 올해 말에 아마 적자가 벗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시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아마 적자를 면하게 해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애플,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테슬라, A15. 요게 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두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깔아주죠. 그러면은 매출은 상당히 기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패밀리스 기업이나 그 다음에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수주를 받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바로 이제 양산이 되면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하반기가 되면, 올해 하반기가 되면 삼성 파운드리 미국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고객들이 보고 있어요. 네. 그때가 아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때부터 아마 주문을 많이 줄 겁니다. 또 네. 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 되거든요. 선반영.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반기부터 아마 받지 않을까 아, 보여집니다. 예. 하반기부터 그 예. 반영을 받을 거다. 예, 예. 이미 받은 게 아니고 아직 지금 받을 게 받은 많이 거는 남았고. 제가 보기에는 예. 10%도 안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애플, 테슬라 예. 그것 때문에 약간 올랐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적자인데 얼마나 반영이 됐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요거는 다 파운드리에 관한 예, 예. 얘기입니다. 예. 아, 근데 좀 다른 질문인데 예. 애플에 대해서는 좀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애플이 예. 이제 AI의 수혜를 지금 많이 못 받았잖아요. 예, 예. 예, 뭐 그 자체 모델도 지금 예. 뭐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근데 뭐 지금 근데 결국에는 서비스로 가면은 예. 애플이 또 살아날 거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예, 예. 근데 뭐 물론 그냥 저는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 예. 근데 그 애플은 아직까지는 아마 제가 봐도 이제 스마트폰이 메인일 것 같아요. 그쪽 매출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개인이 쓰다 보니까 예. 개인이 뭐 2개 이상 쓰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예. 그렇구나. 그런 어떤 예. 하드웨어적인 어떤 측면에서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좀 약간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이거는 더 성장성이 더 크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한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불리하지 않았나. 그렇죠. 하드웨어에 예. 강한데 예.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 주가 되니까 예. 이제 거기서 뭔가 조금 예. 이 스테이지를 변화시킬 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네. 보면 AI가 상당히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뒤처졌잖아요. 맞아요. 결정적으로. 예, 예.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뒤처졌죠. 네.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많이 타격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팀쿡이 이제 물러날 때가 돼서 막 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극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반도체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소부장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예. 이 소부장 쪽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소부장도 나쁘진 네.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일단은 삼성이나 SK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보시면은 투자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P4, P5,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운 팹을 짓고 있고요. 네.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 소부장 기업들이 또 혜택을 또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라인을 깔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반드시 수혜를 봅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AI 관련된 그러한 소부장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이제 예. 사실은 투자를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들, 예. 은행 예금만 하셨던 분들의 자금도 예. 지금 증권 쪽으로 예.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반도체 투자를 처음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좀 권해주고 일단은 싶으세요? 제 책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 그러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상당히 쉽게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단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산업이 뭐 팹리스가 뭐고 파운드리가 뭐고 오셋이 뭐고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봐도 근데 봐도 이제 어려워요. 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한다는 건 약간 위험합니다. 네, 예. 요거 한 것만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 한 것만 딱 하면 예, 처음부터 이제 쫘르륵 이제 예. 이게 진짜 팹리스가 뭔지, 예. 시스템 반도체가 뭔지 이런 걸 다 예. 설명이 돼 있으니. 예.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는 ETF로 투자를 하라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디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ETF는 보시면은 이게 여러 회사를 동시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기업이 떨어지면 또 다른 기업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산업이 만약에 성장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죠. 그다음에 또 ETF를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5년, 10년 투자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AI 시대의 3대 성장 엔진을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렇게 또 꼽으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각각의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면 예. 좀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3년, 네. 길게는 5년까지 네. 데이터 센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럼 그쪽에도- 여기에는 전력기기, 예. 뭐 냉각 시스템, 뭐 이런 것까지 예, 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포함이 되는 되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 다 들어가니까요. 네. 거기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거기 이제 부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네. 냉각기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기업들 그런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 예, 그 다음에 로봇, 예. 예,
이게 그다음에 그 도심형 그 항공기, 그 예. 유해염 이런 거 다 포함인가요? 그렇죠. 예, 예. 거기 이제 다 모빌리티라고 예. 하는데 다 포함이죠. 음. 그게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도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쪽에 예.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팅이나 그거는 이제 이 좀 봐야 되는데 한 피지컬 10년 정도는 AI가 봐야 될 것 10년? 같습니다. 예. 아, 피지컬 AI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예. 이제 자율주행차랑 비슷하게 모빌리티 비슷하게.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모빌리티 안에 예, 예. 그러면 피지컬 AI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예,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아. 왜냐하면 기술이 거의 같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그러면 그런 스마트 글래스나 예. 이런 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바로 엣지 AI 아니면 네. 온디바이스 AI인데요. 네. 그런 것도 지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됐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어요. 네. 거기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그다음에 웨어러블, 예를 들면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 링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스마트 냉장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 PC, 네. 노트북 PC 이런 거. 이런 것도 앞으로 5년 내에 아마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예. 투자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예. 일단 3년 제일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 예. AI 이 예. 고속도로 까는 거, 예, 거기에 예.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 예. 이제 곽광을 받을 거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예. 자율주행, 예. 모빌리티, 피지컬 AI까지 이제 5년에서 예. 그다음에 뭐 엣지 AI, 온디바이스 AI도 온디바이스 AI까지 예. 하고 이제 제일 라스트가 이제 예. 양자 양자 컴퓨팅. 컴퓨팅. 아, 예. 그렇구나. 그럼 지금 양자 컴퓨팅 사서 10년 동안 묻어두면 10년 후에는 뭐가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예, 예. 너무 좀 이른 것 같긴 아, 합니다. 예. 그렇구나. 왜냐면은 그 전에 투자에도 분명히 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예, 대체제들이 많은데 예. 굳이 10년 동안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국내 이제 증시도 예. 2월 들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런 좀 불안한 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뭐 물론 예. 개인들이 워낙 많이 떠받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우량주가 떨어질 때 공포를 이겨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교수님께서만 보는 좀 관심이 어떤 지표 이런 예.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 기업이 기술력이 있는지. 네, 특히나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을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기업들 중에서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네, 그리고 또 타사보다 경쟁 우위가 있는지 이런 걸 또 봐야 됩니다. 특히나 AI 이쪽에서 네. 그런 기업이라면 믿고 이제 투자하고, 그런 기업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이제 조정을 받을 때도 이게 사실 사람이 심리가 예. 떨어질 때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죠.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얼마 전에도 얘기하는데 네. 저한테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 사라. 네.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샀어요. 네. 근데 또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한 1년 전에 팔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한테 왜 전화 안 했냐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또 팔지 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네. 팔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어떡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있잖아요. 기술력에 대한.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왜냐면 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에 사서 이게 예. 쭉 빠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예. 이게 올라와도 그 가격만 가면 바로 팔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잃는 이유는 예. 공부를 하지 않았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확신입니다. 예. 예, 예. 아, 정말 그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게 일시적인 조정은 기회죠.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참 그게 쉽지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삼성 같은 기업은 일단은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도. 예. 예.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예. 제가 3년을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외부의 어떤 악재가 터질 때 분명히 떨어집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악재들은 보면 1년 내에 다 거쳤어요. 예. 그리고 올라갔거든요. 또 만약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삼성도 떨어집니다. 예. 방법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됐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디바이스를 안 삽니다. 예. 그렇죠. 불황이면 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반도체도 수요가 꺾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예전에도 보시면 메모리 같은 경우도 3, 4년마다 불황이 왔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아니면 1년 반 내에 다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3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주기가 3년이었지만 예, 결국에는 예. 내려갔다가도 다시 1년 예. 정도면 회복이 됐다. 예, 아, 근데 이 주기가 지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예. 결국에는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예. 어떤 산업적인 해자가 있으니 이제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시는 거를 예, 권한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과거의 패턴을 봐도 그 내려갈 때 그 어떤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크 예. 아웃하고 이제 벼랑으로 간 때 그 신호. 그 그렇죠. 신호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게 있어요. 뭐냐면 케이펙스. 그게 뭐냐면 이제 설비 투자입니다. 네, 네. 예,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투자를 줄입니다. 아, 철비 투자를 예, 예. 줄인다. 그러면은 분명히 꺾입니다. 네. 예. 음,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또 가동률입니다. 가동률, 예, 공장 얼마나, 가동률. 그렇죠. 예, 가동이 되고 있는지. 예, 이게 가동률이 준다는 거는 또 재고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또 재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재고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제품이 안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꺾이죠. 아, 예. 그러니까 설비 투자 줄이고 가동률 줄이고 재고가 쌓이고 예. 이런 이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예. 이거는 조금 내려가고 있는 예. 단계구나라고 예. 해서 투자 비중을 조금 예. 줄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근데 되나요? 아니면은 그 시점을 잘 그때도- 봐야 되죠. 예, 예. 이게 최끝점에서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 예. 제일 안 좋을 때, 제일 그렇죠. 어두울 때. 예, 예. 아, 그렇지. 예, 그때 하면 가장 좋은데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음. 뭐 이곳저곳에서 반도체 최악이다. 가망이 없다. 이런 네. 얘기 나오잖아요. 누구나 또 그런 얘기 하고 그런 시점이 있는데 또 앞으로 이제 가동률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어떤 기미가 보인다. 예. 그때가 가장 좋은 거죠. 아. 예. 근데 그냥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그냥 꾸준히 사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적립식으로 거 그냥 어려우니까. 꾸준히. 예, 어려우니까 바쁘잖아요, 우리. 예, 예. 예, 예. 아, 그러면 외생 변수 중에서 좀 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예. 가능성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걸 꼽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 가장 큰 거는 이제 경제 위기입니다. 예, 예. 예, 금융 위기. 이런 게 오면 분명히 꺾입니다. 예, 미국에서 그런 게- 들려오는. 예. 아니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런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또 예. 여파가 미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게 온다라면은 한국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꺾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올해가 그런 일이 올지 안 올지 올지 모르죠. 안 올지 모르죠. 아, 참 이게 시장을 이제 거시도 봐야 예. 되고 위시도 봐야 되니까 예. 참 쉽지가 않네요. 근데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팝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파는 때가 돈이 필요할 때. 진짜. 아.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예, 예. 그럴 때 외에는 안 팝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시면 만약에 금융 위기가 온다래도 예. 제가 보기에는 몇 년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시면 또 올라갑니다.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믿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확신이 있느냐. 네. 그 확신이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확신이 없으면 파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확신이라는 거는 자기 어떤 내공,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지 네. 그게 이제 깊다 그러면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려되는 부분이 인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귀하고 이제 너도단도 이런 인재들을 빼가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실제로도 중국에도 옛날부터도 얘기도 있었는데 예. 이제는 빅테크들까지도 예. 막 서울대 가가지고 막 예. 인재들 빼가려고 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인재풀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이거는 좀 많죠. 어떻게 그런 보세요? 우려가 많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특히나 작년, 재작년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붐이 일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팹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동 시점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모든 국가에서 반도체 인재 유치하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예,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도 한국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강국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반도체 인력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보면 뭐 한 4억 이상 네. 주고 있거든요. 한국은 뭐 1억 5천 그 정도. 아무리 성과급 많이 줘봤자 예. 그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3배, 4배 차이 나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죠. 예. 예, 근데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가족을 다 예. 데리고 가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또 만약에 이제 잘 해준다 그러면은
아마 더 많이 갈 겁니다. 다 뺏기면 어떡해요, 교수님? 근데 그게 네.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뭐 연구하고 많이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올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 아, 예, 그러면은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예, 보는 것도.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이제 교수님이시잖아요. 이제 예.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또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님도 요새 같이 고민이 될 때가 없어요. 예. 도대체 자녀들을 뭘 전공을 하는 게 좋을지, 예.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사는 세대랑은 너무너무 다른 세대에서 살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택했으면 이제 나중에 밥 벌어먹고 살기 괜찮겠다라는 전공이나 이런 예. 것들을 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반도체 쪽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 산업은 과거에도 계속 성장을 해왔고 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합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거의 99% 진실입니다. 왜냐면은 그 보면은 예전에 있던 그 애플리케이션이 성장하다가 포화가 되면 이제 꺾입니다. 근데 네. 이제 대신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또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상향을 했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도 앞으로도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야든 공부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학벌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진짜 실력을 키우는 공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분야든 자신의 어떤 실력을 키워라.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학벌보다는 실력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기업들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뭐 고등학생도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뽑지 않습니까? 실력. 고졸 전형만 예, 따로 예. 만들어서 돈 많이 주고. 예.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기업들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서서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자신의 어떤 실력을 키우는 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기업들도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보시면은 뭐 채용을 했는데 보통 2년 동안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트레이닝 그게 시키고, 엄청나게 네. 손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트레이닝 비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월급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이제 3년 차 되면 또 다른 데 가버리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공채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뽑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AI가 대체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인재. 네. 예. 그런 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쓸 수 있는, 바로 이제 자기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도 이제 학벌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예, 말씀하시는 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어떤 분야가 있으면 예. 요새 공부할 거리는 너무너무 그렇죠. 널려 유튜브도 있잖아요. 많이 볼수 있고요. 유튜브에 예. AI 다 가르쳐 주니까 예. 예, 또 그걸 찾아가지고 또 열심히 하면은 또 저희도 인간도 또 충분히 일자리가 또 생기고 예, 예. 예, 그렇죠. 아, 쭉 예.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투자를 이제 막 진입하시려는 분들께 이제 조금 조언을 그래도 요것만큼은 조심해라. 예. 라고 조언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단기 투자는 반대입니다. 항상. 예. 왜냐하면은 단기 투자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만약에 성장한다. 그러면은 단시간 내에는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주가에. 하지만 반드시 3년 내에는 반영이 됩니다. 반드시 반영이 돼요.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의 우량주에 투자하셔라. 특히나 AI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에 기술력이 특히나 있는 기업들. 특히나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면 반드시 성과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보시고 투자를 한다면 절대 손해 안 납니다. 하기 때문에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우량 기업에 기술력 있는 기업에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셔라 이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예.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권영화 교수님 이제 이랑 함께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라.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 또 미래 인재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서 또 말씀 전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